비유해줄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나요?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해봅시다. 자, 서연이 한번 말해볼까요? 뭐 배웠었나요? 선사시대, 고대시대. 네, 맞아요. 네, 선사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록이 노아의 홍수 때문에. 네, 그쵸. 기록이 잘 없고 노아의 후손이라서 자, 우가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안 그랬어요? 돼요. 네,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이 고시대였죠. 자, 그리고 재현이 또 어떤 내용 배웠었나요? 노아 홍수. 네, 맞아요. 노아 홍수죠. 자, 오늘날과 같은 환경이 갖춰지는 게 노아 홍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네, 그 뭐지? 막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일어나면서 또 이제 지각이 또 변동이 되면서 이제 그렇죠. 네, 이제 오늘날과 같은 그게 이 지형이 만들어졌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인류가 번창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매우 쉬운 문제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잘들 기억하네요. 네, 서령철 선생님이 요약하는 훈련을 잘 시켜줬나 보네요. 감사한 일이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단원이죠. 네, 단락. 세 번째 단락이죠. 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그 세속 역사에서는 이, 기간을 설정해 놓고 이걸 길게 잡을까요? 짧게 잡을까요? 70만 년 전, 막 만 년 네, 전. 맞아요. 그렇게 봐요. 자,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진화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쵸? 네, 아까 말했던 우가 하면서, 그쵸? 지능이 떨어지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돌 깨서 쓰는 기간 한 200만 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가 깨서 쓰는 것보다 갈면은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지네? 해서 한 10,000년, 그쵸? 10,000년 전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돌보다는 금속을 녹여 쓰는 게 더 괜찮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몇천 년 전에 청동기 시대로 전환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근데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예, 돌 깨서 쓰던 걸 갈아 쓰는 거로 전환하는데 몇백만 년 걸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 말대로 하자면. 그러면 돌을 갈아 쓰던 거 대신에 금속을 쓰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기간은 왜 이렇게 짧아요? 불과 몇천 년 만에 그렇게 전환이 된다는 얘기는 지능이 발달하는 속도가 갑자기 확 늘어난다는 뜻 아니에요? 네, 그냥 갈면은 뭔가 똑똑해지나? 네, 그래도 네, 200만 년 동안 사람들이 아무런 연구도 안 했을까?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날 지능이 떨어져도 뭔가 좀 막 네, 도끼로도 해보고 갈고 뭐 네, 길 가다가 갑자기 뭐 금속 물질에다 막 방석 같은 것도 발견하고 그래야 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제를 우리나 고대인이나 거의 동일한 레벨로 보니까 그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진화론이라는 건 뭐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원숭이와 사람 중간쯤 되잖아요. 그쵸? 네. 진화론의 맥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숭이한테 무언가를 좀 문명을 읽어봐라. 이러면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끼끼. 네, 웃기끼끼 하면서 나뭇가지 꺾고 이런 거밖에 못 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왜 못했냐면은 지능이 아직 발달을 안 한 거예요. 진화를 덜 해가지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래 걸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잘못되었다라는 얘기죠. 대홍수 이후에 이제 구석기, 신석기 문화가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냐면요. 대홍수로 문명의 기초가 다 파괴됐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첫 번째로 꼽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수많은 도구들에 대한 지식들이 있고 만들어 쓸 수 있지만,
정작 우리 8명을 무인도에다가 떨어뜨려 놓으면은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생존이. 네, 생존을 위해서 나무까지 꺾어다가 뭐 이렇게 원시적인 집 짓고 그쵸? 네, 동굴에서 산다거나 그쵸? 불 피우는 것도 막 이런 거 막 비벼서 해야겠죠, 그쵸? 네, 네, 그런 흔적들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 구석기 문명, 신석기 문명과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탑 이후로 이제 그 사람들이 퍼져 나가잖아요. 전 세계로, 그쵸? 네, 네. 퍼져 나갈 때도 동일한 현상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나와요. 거기는 문명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문명이 있어도 우리를 무인도에다가 떨어뜨려 놓으면 우리가 갑자기 원시시대 같은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퍼져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다 비슷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구석기 시대의 형태의 문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돌 깨서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무까지 꺾어서 쓰고, 이런 건데 이거를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왜 시간이 걸리냐면은 이제 문명 발달에는 인구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많아야 어느 정도 산업이나 경제가 규모가 생겨가지고 쉽게 물건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쓰는 물건들 다 어디서 만들어?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그쵸? 그럼 그 공장을 운영하는데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쵸?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8명밖에 없는데 공장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네. 그러기 때문에 인구수가 어느 정도 불어나는 그 기간이 필요한데요. 네, 이걸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야곱의 가족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갈 때 이제 그 요셉의 자녀들까지 포함을 해서 최대한 80명 정도로 잡아요. 남자만. 네, 남자만 한 80명 정도로 잡는데 자, 사람들이 400년 뒤에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그쵸? 예, 출애굽할 때 이제 수를 셉니다. 예, 20살 이상의 남성만 셌는데도 60만 명, 그쵸? 6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포함하고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한 180만 가까이 될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400년 만에 80명이 180명 많이 된다면은, 그쵸? 예, 그 문명이 그쵸? 예, 문명 복원에 필요한 인구수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몇백 년이면은 충분히 문명이 복원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속 역사에서 말하는 몇백만 년 이런 것들은 인간이 아담 이후로 그 지성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한 상태였다면은 그게 그렇게 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시대 문명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유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너무 환경이 척박해졌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돌이나 나무 같은 재료들 사용하고 동굴에 거주하고 농사는 엄두도 못 내죠. 그렇죠? 수렵이나 채집하면서 그 생존 다툼을 하는 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을 하는 모습이 구석기 시대의 모습이 되는 거죠. 네, 재현이. 근데 그때 네. 홍수 끝나면 네. 일단 그 짐승들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짐승들이 다 죽진 않았죠. 왜요?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암수 아, 그럼 항상. 걔네들 먹어요? 걔네를 안 먹죠. 걔네를 일단 풀어놓죠. 네. 아, 그리고 더 번식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식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 7상 들어가잖아요. 총 7상. 네. 걔네들이 이제 번식하기 시작하면은 그 뭐냐 그 사람도 8명에서 번식을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얘네들도 7쌍에서 번식하는데 되게 동물들은 사람들보다 번식이 빠르잖아요. 그쵸? 한 번 나올 때 5마리씩. 네, 그러니까 엄청 훨씬 더 빨리 얘네들 동물들이 먼저 퍼져 나갔겠죠. 그쵸? 예, 아,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뭐 말하는 구석기 문명의 모습이 실제로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석기 문명의 흔적들이 왜 그 진화론에서 말하는 역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모습이 맞는 거냐라고 하냐면요. 예, 그들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지성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모습들이 발견이 돼요. 예, 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를 알고 표현하고 예술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들이 아주 없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는 없겠죠. 아무리 생존이 제1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문화적인 그런 본성들, 문명을 일구려고 하는 것들이 조악하게나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동굴에 거주를 해요. 이제 거주할 데가 없어서 동굴에 거주하는데 그 벽면에다가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근데 그 그림들이 그냥 뭐 물론 뭐 소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들도 들어간다고 해요. 예, 그리고 그림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단순히 이 우가우가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원숭이한테 붓주고 먹을 거하고 붓하고 물감 주면서 하면은 얘네들이 진짜 이렇게 멋있는 그림을 그리나요? 그 시간에?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뭐 어떤 인생에 대한 그런 것들을 표현한 이런 그림들을 벽에다가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아주 긴 연대에 걸쳐서 지능이 서서히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꽃도 키웠어요. 그래서 환경이 허락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계속 키워간 거죠. 그리고 약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먹으면은 이렇게 뭐 낫는다더라. 뭐 풀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찧어서 이렇게 묶어주면 상처가 잘 낫는다더라. 이런 것들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뭐 동물 가죽옷 뭐 이런 거 입었겠지만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 복잡한 구조의 옷, 이렇게 짜는 옷이죠. 그렇죠? 네, 이런 형태의 옷도 구석기 문명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의사소통의 상징을 사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뭐 많다라고 했을 때 많은 건 어떤 이렇게 추상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표현하는 어떤 기호들, 이런 것들이 기하학적인 무늬들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구석기 문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가 하는 이런 문명이 아니라 갑자기 열악해진 그런 환경에서 생존을 위하여 분투하지만 역시 뭐예요? 우리랑 똑같은 그쵸? 지성을 갖추고 있는 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만큼 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환경이 극복되는 대로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라는 게 그 불편함을 못 느끼면은 그냥 거기에 적응하는 그 특징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돌 이런 거 썼을 거 아니에요. 그쵸? 환경이 열악하니까. 근데 저 남태평양 어디인가에는 그 돌 기구가 너무 편한 거야, 그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한 1900년대 언젠가 이제 그 부족이 발견됐는데 그 모습 그대로 잘 살고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대충 이렇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환경 변화에 사람들이 적응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시적인 거죠. 그렇죠? 네, 일시적인 그런 문명 현상이었고 시간이 가면서 이제 문명의 필요 조건이죠. 문명의 필요 조건들이 채워지면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그런 모습이었다. 그게 이제 구석기 문명이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구석기하고 신석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에서는 구석기하고 신석기는 어느 정도 공존하는 문화입니다. 네, 공존하는 문화고, 예, 그리고 이제 석기 시대를 이제 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뭐예요? 땅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이제 그 조건이 갖춰지면은 이제 그 다음엔 뭐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금속을 사용하는 문명, 청동기 문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과정이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진화론적 역사에서는 네, 뭐 200만 년, 8만 년, 뭐 1만 년, 3만 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해석이 그쵸? 잘못됐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빙하 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빙하 시대 얘기 들어봤죠, 그쵸?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저기 뭐 북극에 있는 그 이렇게 매머드죠, 그쵸? 매머드 그거 멸종됐어요. 네, 그쵸? 얼어 있는 채로 발견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이렇게 그 배를 째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그 잎사귀들, 파란 잎사귀들 같은 잎사귀나 열매들이 소화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나왔었죠, 그쵸? 아, 그래요? 네, 그랬대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 빙하 시대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증거는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북극이나 남극 쪽도 한때는 어땠다는 걸 보여줘요, 따뜻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렇죠? 네. 네, 따뜻했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급격하게 추워졌다라는 걸 보여줘요. 선생님, 네, 근데 레머드가 털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럼 털이 만약에 더웠으면 그 네. 남극 쪽도 더웠으면 왜 털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맞게 생명체가 적응해 갈 수 있는 능력은 주셨죠. 네, 근데 매머드가 아닐 수는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코끼리 종류라고 해도 이런 거예요. 코끼리의 조상쯤 되겠죠. 코끼리의 조상쯤 되는 애한테는 털을 낼 수 있는 유전자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털이 없는 유전자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액형 하게 되면은 AB O형이 있죠, 그쵸? 네. 네, 근데 A형인 사람들 중에는 A5형이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 그 사람은 A형이긴 하지만 O형 유전 형질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런 것처럼 원래 그 코끼리의 조상에는 피부에서 털을 낼 수 있는 유전 형질도 있고 털이 없는 유전 형질도 같이 아마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얘네들이 이제 번식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털이 있는 유전자만 있는 애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나오죠. 그럼 얘는 표면에서 뭐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털이 덮여 있는 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네. 자, 근데 걔는 그렇게 나온 애는 더운 지방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겠죠. 그럼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어디를 찾아가게 돼요? 추운 지방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근데 네, 남극이나 북극은 네, 대홍수가 있기 전에는 네. 따뜻했다고 하잖아요. 대홍수가 있기 전에는 뭐요? 따뜻하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따뜻했죠. 그럼 멤버들을 다 네. 쪄준다는 거 아니에요? 다쪄 죽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추운 지방에서도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이제 나타나고 거기에 적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빙하기가 네. 그러니까 그런 원래 유전 형질이 있었는데 이제 이제 자손들을 낳다가 보면은 이제 거기에 적합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거기에서 번성을 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적합하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는 존재들은 자기한테 적합한 지역들을 찾아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바뀌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먹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네. 먹는 게 우리 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 역할도 한대요. 그래서 애초에 타고난 유전형들은 똑같은데 무엇이 활성화가 될 것인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인가를 많은 이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세대를 보면은 이렇게 얼굴 윤곽이나 생김새가 확실히 좀 서구화되어 있는 느낌이 나요. 옛날보다는. 네, 코도 약간 더 오똑해지고, 네, 성형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옛날에 비해서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서 이제 다양한 생명체들이 나오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매머드라고 하는 종이 분화돼서 나오는 거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리트리버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다 그렇게 해서 분화돼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노아의 방주에 탔던 그 강아지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여기에 퍼져 있는 모든 유전형질을 걔는 원래 다 갖고 있었겠죠, 그렇죠? 네. 걔는 원래 다 갖고 있었을 거예요. 걔가 이제 하면서 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형질들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하여간 그 얘기를 이제 부가적으로 했고요. 자, 그리고 빙하 시대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제 세속의 역사에서는 이제 길게 보기 때문에 빙하 시대가 여러 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1빙기, 뭐 2빙기에서 뭐 지금이 뭐 몇 번째 빙하기를 지나서 뭐 다음에 또 빙하기가 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성경적인 역사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본 조건들이 어느 정도는 고정되어 있는 거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땅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이는 예, 이런 시대가 다시 찾아올 것이냐.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속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빙하 시대가 있었다라는 뭐 여러 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요인이 그런 빙하 시대를 그 시대에 그때에 오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지구상의 과학자들은 기후가 왜 더워지고 차가워지는지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몰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빙하기가 찾아올지 안 찾아올지도 얘네들은 정확하게 그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노아 홍수 같은 경우가 엄청난 지각 변동, 지질 활동과 함께 찾아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힌트를 얻는 겁니다. 네, 한번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1980년대쯤에 엄청난 화산 폭발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네, 들은 적 있어요? 네, 옛날에 한번 들어봤어요. 네. 화산 폭발 일어나면은 이제 분화구에서 화산재나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가죠. 그쵸? 네. 네. 근데 이게 정말 높이 올라가면은 하늘에 구름처럼 이렇게 쫙 깔려요. 넓은 범주에. 네, 그래서 햇빛도 가려가지고. 네, 맞아. 햇빛이 차단되면서 순간적으로 그 지역이, 그러니까 그 북극이 왜 추우냐라고 하게 되면은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있으면 햇볕을 많이 받잖아요. 그쵸? 네. 근데 북극이나 남극은 이렇게 있으니까 햇볕이 많이 받아요, 못 받아요? 많이 못 받아요.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추운 거거든요. 근데 화산재가 공중에서 쫙 퍼져가지고 햇볕을 딱 차단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밑에 지역은 순간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 엄청나게 추워지. 네, 북극이나 남극 돼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가 그런 식의 지질 활동과 함께 진행이 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북극과 같은 지역이 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활발한 지진 활동이 가져온 게 뭐냐면은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데 예,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물고기들이 더 물고기들이 쪄 죽어요. 아, 뭐 그 정도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은 영도가 네, 구름들이 받는 에너지가 세질까요, 안 세질까요? 세지죠? 세져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엄청난 크기의 태풍 생깁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구름을 갖고 있는 태풍이 생기는데 햇볕이 차단되는 것과 이게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눈폭풍으로 바뀌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서워요. 네, 지금도 눈 한 번에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막 1m 이렇게 온다 그러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봤어요? 뭐 일기예보 하는데 이렇게 기상캐스터가 눈구덩이 파고 들어가지고 한 이만큼 아, 여기서 봤어요. 네, 지금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우리 세상에서도 이만큼 온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대규모 지각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 햇볕이 차단되고 바닷물이 뜨거워서 대규모 눈폭풍이 오는 그 상황에서 눈이 쌓인다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그 눈이 이만큼씩 쌓이겠죠. 그쵸? 네, 그리고 눈의 무게가 엄청 무거운 거 알아요? 그래요? 네, 그게 얼음이기 때문에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별로 안 쌓였을 때는 모르는데 이게 한 2m, 3m 지붕에 쌓이면은 지붕을 주저앉힐 정도로 무거워져요. 와, 네. 근데 그런 식의 눈폭풍이 막 몰아치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눌려요. 눌리면서 밑에가 압축되면서 뭘로 바뀌냐? 얼음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아, 그럼 뭐가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빙하가 되는 겁니다. 무거워지니까 이게 압축이 됐어. 네, 밑에가 압축되면서 얼음이 돼 버리거든요. 그럼 나중에 조금 따뜻해지면 위에는 녹아서 없어지겠지만 아래 압축되어 있는 부분은 어떨까요?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빙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또 엄청 많이 그 빛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얼음 다 녹으면 나중에 네. 그 잠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 지각 밑으로 들어간 물들도 있어가지고 다 잠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올라오는 지각의 높이도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을 거예요. 그쵸? 아, 네, 그래서 예전에 노아 홍수 때보다 훨씬 높아져서 그게 다 녹는다고 해서 뭐 히말라야 산이 또 잠길 거냐? 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네, 근데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찾아온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빙하 시대인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눈폭풍이 몰아쳐가지고 그 땅에 빙하가 생성되는 이런 시기가 이제 빙하 시대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육지의 한 30% 정도가 얼음으로 뒤덮였다고 하고요. 이 빙하 시대 때 저기 북미 지역 있죠, 그렇죠? 오늘날 미국이 있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는 다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얼음으로 다 덮여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노아가 내린 그 아라랏산 부분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그 눈폭풍이 몰아치는 추운 시대였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고 거기는 기후가 온화해서 그쵸? 사람이 살기 좋아서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요 빙하 시대 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빙하 시대라고 하는 그 시기랑 바벨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퍼져나가는 시기랑 우리는 겹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로 존재한 시대가 아니라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일어난 격변된 환경이
안정을 찾아가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찾아온 기상 이변의 시대로 우리는 빙하 시대를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수만 년에 걸쳐온 시대가 아니라 길어야 한 200년, 500년 정도, 그리고 노아 홍수로 일어난 여파죠, 그쵸? 지진도 한번 일어나면 여진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완전히 정리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기상 이변 현상의 시대로 우리는 빙하 시대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빙하 시대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기후가 뭐 엄청 뜨거워져서 사람이 다 살 수 없게 될 것이다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반대로 빙하 시대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역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선생님이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